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함영동 비스타 동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10월 11일 사하 힐스테이트 고층 기준으로 34평이 5억이 넘습니다. 중도금 유의자에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미분양이 나지 않을지 한번 두고 봐야겠네요. 주례 롯데캣을 정말 놀랐습니다. 59 타입 가점이 62점이 커트라인이네요. 와, 지금 분위기가 조금 작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영 신도시 비스타 동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인데요. 함영역이 여기 있고 대천천 함영초등학교 옆에 비스타 동원이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네요. 실제로 한번 그런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는 굉장히 멋집니다. 배치도입니다. 배치도를 보시면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이네요. 예, 이쪽이 남쪽입니다. 보시면은 대부분이 약간 남서향이죠. 보시겠습니다. 남동향. 이쪽은 트여 있죠. 59 타입. 마찬가지로 34평도 트여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쭉 트여 있네요. 이쪽은 조망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4 타입 빛도 그렇게 간섭은 없습니다. 앞으로 뻥뻥 뚫려 있고요. 73 타입 역시도 이런 식으로 뚫려 있네요. 근데 105동은 조금 간섭이 되겠네요. 여기서 102동이 뒤통수를 보겠고 103동도 뒤통수를 보겠네요. 이 동이 아마 조금 포기하는 좀 사람이 많겠네요. 역시 84비 타입 뻥 뚫려 있고요. 84, 73 타입도 돼 있네요. 그리고 59 타입도 이렇고요. 여기 보니까 59 타입이 향으로 봤을 때는 크게 암호동이나 걸려도 크게 상관이 없겠네요. 84A랑 84B도 마찬가지고요. 73 타입은 요것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단지 모양은 이렇게 길쭉한 모양이네요. 세대수가 총 447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지가 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지 모양이 약간 길쭉하게 생겼기 때문에 단지 안에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괜찮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 요새 1000세대 이상을 보통 대단지라고 하니까 대단지 규모까지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재개발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이미 가져간 동호수들이 좀 많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59 타입하고 84A 타입 이게 지금 이렇게 비어 있는 칸들이 조합원들이 가져간 거거든요. 84A 타입이 보니까 조합원들이 많이 가져갔네요. 많이 가져갔고 고총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데 걸리면 괜찮겠네요. 그리고 8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선택을 안 했네요. 59 타입보다 선택을 안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평면도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59 타입은 조합원들이 좀 많이 신청을 했네요. 84A보다는 아니지만은 꽤 많이 신청을 했네요. 73 타입은 84B보다는 선택을 안 했지만은 더 많이 했지만 59 타입보다는 선택을 좀 덜 했네요. 조금 애매한 평수죠. 73 타입이 30평이 그래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청약 분위기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1순위 청약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때 최고 경쟁률이 12.1이네요. 여기는 함영동은 비조정 지역으로 중도금 대출도 좀 쉽지만은 최근에 분위기를 좀 이어서 12대 1로 비교적 양호하게 청약을 끝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함영동에 위치해 있고 함영역과는 한 9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건축 규모는 최고 높이가 29층이고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대수는 중간 규모로 447세대이고요. 그리고 25평부터 34평까지 있습니다. 큰 평수는 없네요. 용적률은 265%입니다. 여기도 역시 함영 3구역 재개발 구역 아파트입니다. 요새 보니까 조감도가 되게 멋지죠. 동원 비스타 파란색의 흰선이고 비스타 동원 표식이 이렇게 있네요. 자, 다음 보시면은 홈페이지에 있는 조경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배드민턴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놀이터도 이렇게 넓게 만들어 놨네요. 자, 광장 모습이죠. 광장도 최근에 여기 보면 뒤는 티 가든, 그 다음에 널찍하게 차가 다니지 않도록 공원처럼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요거는 상가 쪽 옆에 보시면은 아파트 1층으로 이렇게 가는 계단이네요. 약간 디자인을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조금 특색 있게 했네요. 아마도 일로 들어가면 아마 지하 주차장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층으로 가는 거네요. 여기는 상가처럼 보이고요. 그렇다면 주변 환경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환경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건데 바로 옆에 함영초등학교가 있고 이 앞에 흐르는 게 대천천이라고 합니다. 대천천이고 이 위에 올라가면 함영수목원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수목원이 있습니다. 여기로 가면 수목원이 있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밑으로 가면 함영역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윤리역으로 가는 길 방향도 있고요. 함영동은 특이한 게 함영역 근처에 롯데마트라든지 학원가라든지 CGV 다 이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 브루지오 이것보다 조금 더 전에 분양한 브루지오도 있습니다. 그리고 2호선 타고 이렇게 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3호선하고 만나는 덕천역이 있습니다. 젊은이의 거리 덕천역이 있고요. 위로 올라가면 이제 금곡, 오포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한번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을 P가 과연 붙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투명하게 되어 있는 게 동원 비슷하고요. 함영 센트럴 브루지오가 이것보다 약간 전에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부지 크기도 브루지오가 좀 넓고 세대수도 한 1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브루지오에 비해서는 지하철과 거리가 더 멀습니다. 브루지오는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리고 함영동을 제가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알고 있는데 함영동은 이 지하철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평지 그리고 이쪽은 올라갈수록 이게 경사가 있습니다. 경사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 편을 선호를 합니다. 더 선호를 합니다. 이쪽 편을 평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낙천대랑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함영역에 가까워서 낙천대는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편한 세상은 요것보다는 연식은 훨씬 더 새 거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차이가 평지와 약간 고바의 차이로 인해서 조금 연식에 비해서는 인기가 좀 덜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아셔야 되고 함영동 내에서는 여기 동원비스타 위치가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함영역 인근에
기존의 구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조금 벗어난 위치입니다. 이게 한 여기서 여기까지 나중에 찍어보면 한 900m 됩니다. 900m. 900m면은 이렇게 짐이 많거나 하면 걸어가기 힘든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까지는 평지인데 여기 올라가는 길은 경사가 있습니다.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아파트가 함영도 내에서는 그렇게 입지가 좋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센트럴 푸르지오도 그 당시에 분양할 때 비싸다는 말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도 동원비스타보다 비쌉니다. 비싼데 입지적으로는 여기에 비해서는 여기가 훨씬 낫습니다. 예. 제가 이제 동원비스타 청약하실 분들한테는 조금 신뢰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 센트럴 푸르지오랑 그 다음에 동원 비스타를 비교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비교할 만한 게 구축 중에서는 낙천대하고는 비교하기 좀 그렇습니다. 낙천대는 왜냐하면 함영역에서 초역세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비교하려고 하니까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는 또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한일 UNI가 이 부지에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가깝지만은 약간 평지 쪽에 있는 한일 UNI 2002년도에 준공한 한일 UNI하고 총 3개를 한번 비교토록 하겠습니다. 자, 동원 비스타는 지금 아까 함영역에서 아까 900m라고 했는데 한 800m 정도 거리가 있네요. 거리가 있고 센트럴 푸르지오는 조금 더 이전에 분양을 했는데 500m입니다. 한 300m 정도 차이가 납니다. 300m 정도. 그리고 아까 한일 UNI는 그 아까 평지 쪽에 있는 이 아파트죠. 이 아파트는 500m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윤리역에서 500m. 윤리역은 요 위쪽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하철입니다. 500m. 그리고 세대수는 한일 UNI가 가장 많습니다. 1000세대 정도 되고 센트럴 푸르지오가 한 900세대, 동원이 440세대. 요렇죠. 거리도 제일 떨어지고 세대수 가장 떨어지고, 그리고 함영초하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함영초등학교하고. 근데 센트럴 푸르지오는 함영초와 200m 정도. 200m 정도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한일 UNI 아파트는 금명초등학교와 도로 한 개만 건너면 됩니다. 그래서 30m. 동원 피스타가 연식은 제일 새 거죠. 2022년. 근데 1년밖에 차이 안 납니다. 한일 UNI는 거의 20년 차이 나네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굉장한 구축입니다. 그래서 25평 기준으로 보면 동원 피스타가 확장비 포함해서 10층에서 19층을 기준층으로 잡았는데 3억 5,500입니다. 절대 싼 가격이 아닙니다. 3억 5,500이면. 센트럴 푸르지오가 3억 5,500이라 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습니다. 근데 가격이 거의 똑같이 나왔네요. 예, 입지는 좀 더 떨어지는데. 한일 UNI 보시면은 뭐 구축들이 보통 보면 층수 상관없이 뭐 시세가 거의 비슷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2억 3천 정도 됩니다. 2억 3천. 2억 3천이 얼마 차이죠? 1억 2,500 차이네요. 1억 2천 정도 차이 나네요. 예, 1억 2천. 그러면 지금 1억 2천 주고 20년 전에 아파트를 갈 것인가? 1억 2천 더 주고 최신 아파트로 갈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수요가 있다고 봅니다. 1억 차이, 1억 정도 차이는 20년 연식 뛰어넘습니다. 그 정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 세대들, 특히 아파트 좋아하는 젊은 세대들은 1억 더 제출하더라도 더 좋은 아파트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산상의 가치도 더 크기 때문에. 예, 그래서 1억 2천이지만 함영동에 신축 아파트가 거의 공급이 없기 때문에 동원도 어느 정도는 그게 가능하다. 하지만 센트럴 푸르지오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상으로. 보시면은 73 타입은 같은 기준층 기준으로 해서 2천만원 쌉니다. 2천 정도. 2천 정도 쌉니다. 73 타입이. 그리고 84 타입은
보시면은 4억 6천. 하물 센트럴풀 4억 5천이네요. 기준층이 더 싸네요. 예. 이 이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동원도 1순위 청약 경쟁률은 괜찮게 나왔지만 실제 계약률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명 센트럴 브루지오도 피가 많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로얄청 외에는 거의 피가 많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일 UNI 한번 보시면은 2억 6천에서 3억 4천까지 나왔네요. 그러면 한 3억 천 정도로 봅시다. 3억 천 정도 보면 1억 5천 차이네요. 1억 5천 차이. 1억 5천 더 주고 새 아파트로 갈 것인가?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단지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 역시 센트럴 브루지오가 더 싸다. 그렇다면 지금 전매되고 있는 거래되고 있는 센트럴 브루지오 그 실거래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이건 분양가고 진짜 실거래가가 만약에 피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4천만 원부터 4억 9천에 거래된다. 그러면 동원 그 비스타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피가 붙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브랜드는 좀 떨어져도 연식이 비슷한 신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동원 비스타의 가격 추이는 센트럴 브루지오가 피가 뭐 5천, 6천이 되면 이걸 따라가는 형국으로 뭐 2천, 3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형태로 가격이 형성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당연히. 근데 먼저 분양했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전체 한번 가격 본데요. 59 타입은 1층이 3억 2천이네요. 이거는 확정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최고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억 4천. 최저층과 최고층의 가격 차가 많지가 않네요. 이럴 경우에는 저층이 계약이 안 되고 미분양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73 타입도 1층이 3억 7천인데 최고층이 4억이네요. 2,900밖에 차이 안 나네요. 동원은 지금 가격을 저층하고 고층하고 가격차가 거의 3천밖에 차이 안 나네요. 3천. 여기도 3천. 거의 1층하고 최고층하고 3천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네. 저층하고 고층이 차이가 커야 저층이 미분양에서 벗어나거든요. 보통 보면 조금 저층이 걸리는 세대들이 조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중도금은 무이자고요. 자, 팩모드 괜찮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25평 3베이 구조라기 좀 그렇네요. 이게 큰 방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튀어 있기 때문에 4베이로 봐야 되나? 이런 경우에는 어중간하죠. 이 부분 같은 경우 이 벽에 막혀 있죠. 한 3.5베이 정도 볼 수 있겠네요. 4베이는 거실하고 방 3개가 다 한쪽으로 뚫려 있을 때 4베이인데 그 4베이하고 3베이 중간 사이에 있으니까 3.5베이 정도 되겠네요. 근데 큰 방에 화장실 외에 드레스룸도 조그만 게 있네요. 요거는 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다용도실도 보니까 조금 기역자형으로 좀 넓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도 조금 넓게 빠진 것 같고요. 거실도 여기가 조금 폭이 넓어 보이네요. 이 부분이 25평 치고는요. 그리고 현관도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봤을 때 작은 방 문을 열면 보이겠네요. 요건 조금 단점이지만 이 정도는 뭐 애교로 봐줄 수 있죠. 25평 치고는 큰 방에 드레스룸이 있고 다용도실이 조금 넓은 편이고 거실이 거실 폭에 비해서 보호폭이 넓게 빠졌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73 타입은 30평이죠. 딱 보니까 드레스룸이 좀 더 크죠.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부엌 옆에 팬트리가 있네요.
그리고 다용도실이 조금 넓네요. 폭이 많이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3.5배 정도 되겠네요. 이쪽이 조금 막혀 있죠. 구조는 73 타입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84 타입 볼게요. 똑같네요. 드레스룸 조금 커지고 팬트리 조금 커지고 그 다음에 이 부엌폭 조금 넓어지고 다용도실 좀 많이 커지고 똑같네요. 3.5배. 예. 맛통풍 가능할 거고. 예. 이게 조금 더 커졌다는 거. 73 타입보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84 타입 B. 왜 선택을 많이 안 했는지 아시겠나요? 이게 창이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이게 타워형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보통 이면창으로. 그래서 마통풍에 비해서는 이제 공기가 꺾이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지 않죠. 드레스룸도 조금 좁아 보입니다. 아까 D자로 되어 있었죠. 이렇게 걸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기역자로 걸기 때문에 조금 덜 걸리네요. 여기 문은 화장실로 들어가는 문 같네요. 샤워실 있고 금방 화장실. 부엌이 조금 이게 조금 좁아 보이는 대신에 거실은 84A보다는 아마 넓어 보일 겁니다. 그리고 현관이 이렇게 있으면 방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그 타워형은 저는 타워형보다 판상을 선호하는데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84B도 많이 조합원들이 선택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아파트 투표를 확인하시면 되고 당첨되는 제가 봤을 때 가격을 보니까 당첨되는 동호수에 따라서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저층 같은 경우에는 고층하고 가격 차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모두 당첨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